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행동하려면은 과거에 연결되는 거 차단하지 마세요. 무섭고 힘들고 해서 차단하면 오히려 그 힘이 계속 가고요. 자연스럽게 냅두고 과거와 소통하면 오히려 그 힘을 잃고 지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내 감정을 회복해야지만 분열되지 않고 내가 내 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과거의 나의 대충 살았던 것 같은 것과 관련된 감정, 후회일 수도 있고 자책일 수도 있고 분노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뭔가와 관련됐다면 서운함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이런 감정들을 마주하고 그래도 나는 너 편이다. 그때도 너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될 수 있어야지 그 감정이 힘을 잃어요. 사연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표현입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이유. 그것 때문에 따돌림도 당하고 약도 복용하고 좀 나아져서 교감도 하고 했지만 그거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고 그냥 형식적이고, 근데 고등학교 때 또 따돌림 당하고 자퇴까지 생각하고 당연히 괴로울 때는 공부에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그 전에는 좀 했으니까. 그래서 무기력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무력감이 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무기력한데 그 무기력한 이유가 무력감, 내가 내 힘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없다, 집중이 안 된다. 그러게 이제 뿌리 박히고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이제 안 되니까 근데 재수까지 해서 조금 대학도 좀 가고 안정도 얻었지만 트라우마 후에 또 역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래서 또 지적당하고 상처받고 근데 공무원 준비해야 되는데 역시 집중이 안 돼서 2시간밖에 못하고 인지기능 떨어지고 이런 얘기신데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따돌림의 이유는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어떻게 있으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진짜 그런 얘기를 한 건지. 근데 꽤 많은 경우에 특히 초등학교 때의 경험은 좀 이렇게 왜곡이 돼요. 왜곡이 그냥 뭐 엉뚱하게 왜곡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인식한 대로 추정을 하는 거죠. 내가 따돌림 당한 이유는 내가 이래서일 거야. 또 흔한 경우에 집에서 친구 관계를 얘기했더니 너 그러면 애들이 너 싫어해. 정말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많이 잘못하던 게 그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던 게 자리 잡히면 뭔가 관계에서 좀 문제가 생기거나 매끄럽지 않을 때 그래서 이런 거야 라고 단정을 하고 그 부분에 굉장히 몰입을 하게 돼요. 몰입을 하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미궁으로 빠지고요. 중학교 때 나아진 후로 정서적 교감을 나누기보다라고 표현하신 게 이미 기준은 정서적 교감을 나누고 싶은 게 본인의 기준인 건데 형식적인 관계에서 끝나서 아쉬운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전 경험 때문에 특히 예민한 청소년 시절에 선을 그었겠죠. 더 가까워졌다가는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들통날 수도 있고 그래서 날 싫어할 수도 있어. 초등학교 때처럼. 이런 것 때문에 형식적인 관계에서 머물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이 되는 그 생각, 조용하고 말이 없어서 답답하다는 나에 대한 그 생각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고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을 했었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학교 롤링페이퍼에서 너 완전 답답해, 너 중학교 때도 그대로 지내면 왕따 당해라고 누가 썼군요. 그 경험이 하나인가요? 이게 이제 롤링페이퍼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아이마다 기준과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게 다 달라서 굉장히 그런 걸 중요시하고, 그런 아이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단점인 것처럼 표현을 했을 수도 있죠. 또는 인간관계라는 거는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라서 딱히 이유가 없어도 그냥 싫을 수 있거든요. 그냥 싫다고 하긴 그러니까 이유를 만들어 붙일 수도 있고. 그러셨군요. 달빛님이 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원래는 안 그랬네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공격적이고 활발했다. 이게 같이 갈 수 있죠. 활발하다 보면 좀 수위 조절이 안 돼서 충동적이 될 수도 있고 공격적이 될 수도 있고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 때렸다. 그 이후로 그렇게 살면 안 될 거라는 생각에 2학년 이후에는 반대의 성격으로 조용하고 말없이 지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진짜 제가 들었을 때는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원래 성격이 안 그랬는데 그렇다고 선생님이 때린 것 자체도 너무너무 그러면 안 되는 행동이고,
그래서 반대의 성격으로 조용하고 말없게 지냈는데 그걸 가지고 답답하다고 롤링퍼에서 쓰고 또 왕따 당할 거라고 쓰고. 어떠셨어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1학년 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때의 감정도 돌이켜보실 필요가 분명히 있고요. 뭐 20대 때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하셨고 고등학교 가서 따돌림 당했다고 자퇴 생각할 정도였다고 쓰셨지만 초등학교 때 이미 선생님한테 그런 이유로 활발하다고 맞는 거는 학대죠. 당연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근데 본인은 그 얘기는 여기 안 썼네요. 되게 신기하죠. 왜 안 썼을까요? 많은 분들이 진짜로 힘든 거는 기억을 못하거나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안 쓰거나 그럽니다. 그래서 사연도 마찬가지지만 실제 상담에서도 초진 때 처음에 와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 진짜 핵심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핵심으로 들어가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놓여야 되고 신뢰가 돼야 되고 내 감정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함께 많이 하다 보면 진짜로 내가 힘들어서 피했던 경험이 올라와요. 그러면 어떨까요? 더 괴로워요. 하지만 그게 그 다음에 오는 안정감, 트라우마로부터 해결되는 거, 자유로워지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좀 괴로워도 제가 자꾸 그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괴롭고 억울했다. 외향적인 아이들 보면 너무 부러웠다. 애들이 저 죽여버리고 싶다고도 협박했다. 죽여버리고 싶다고 협박을 한 게 조용하다고 그 이유로 그런 표현을 한 걸까요? 본인은 아까 그 전 사연처럼 이게 양쪽으로 갈린 거예요. 나의 원래 기질, 활발한 기질, 외향적인 기질. 근데 그러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 뭐 공격적일 수도 있죠. 충동적일 수도 있고. 근데 그때 선생님한테 맞으면 굉장한 공포심이 들었을 거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 같은 게 생기는 거고 나를 아예 그냥 항상 컨트롤해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가급적 조용해지는 방향으로 가급적 튀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나를 몰아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나와 이게 갈라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됐더니 이것만으로도 괴로운 건데 이런 갈라진 나를 보고 또 애들이 답답하다 그러고 판단하고 협박하고 왕따시키고 그러면 나는 일로 가야 되잖아요. 일로 못 가요. 왜냐면 처음에 경험했던 그런 공포가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라는 거는 공포심이랑 관련이 많이 돼요. 내가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것 같은 죽을지도 모르는 무리에서 배제될지도 모르는 사회에서 매장될지도 모르는 그런 공포가 들기 때문에 이쪽에 가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좀 말을 하거나 자연스럽게 표현하거나 활발해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도 안 되고 이쪽도 안 되고 그 사이에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감정을 여쭤봤더니 괴롭고 억울했다라는 표현 이거는 내가 조용히 살고 있는 건데 조용하다고 답답하다고 왕따시키는 그거에 대한 감정인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그 시작점이 되는 감정은 또 이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표현이 안 된다는 거는 더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옛날에 선생님한테 맞은 사람이 뭐 한두 명이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합리화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목적이 뭐냐면은 온전한 내 감정을 회복해야지만 분열되지 않고 내가 내 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낙관을 이용해서 책 공부를 좀 한번 더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왜 내 편이 되지 못할까? 타인을 신경 쓰느라 내 감정을 외면해온 당신에게. 부제가 되어 있고 상처에 대한 기억은 바꿀 수 없지만 감정은 바꿀 수 있습니다. 괜찮은 척 덮어두었던 나의 마음, 미움, 화, 슬픔을 보듬어주는 감정 회복의 시간.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더 집중할 때입니다. 그래서 괴로워도 좀 이렇게 가리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 감정을 좀 놀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추정이 돼요. 왜냐면 20대 중반에 굉장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때부터 인지기능 떨어지고 그랬다고 하셨는데 이게 뭐 어떤 건지 정확하게 여기 표현은 안 되지만 유추는 좀 되는데 또 누구한테 그랬는지도 되게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라는 거는 그냥 독립된 그 사건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요. 예전에 비슷한 느낌을 내가 또 경험할 때 그게 굉장히 타격감이 커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대 중반에 어떤 사건이었는지 친구들한테 그런 건지 아니면 나보다 윗사람, 뭐 선배든 교수님이든 한테 비난을 당하거나 혼나거나 그런 경험을 한 건지 나도 모르게 과거 초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경험했던 것들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경험을 했었을 수 있어요. 성적인 트라우마였다.
말과 관련된 게 아니었네요. 예, 다른 부분이어서 또 여기에 간략하게 쓰셨나 봐요. 그거 역시도 뭐 자세하게 여기 얘기 안 하셔도 되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일 수도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상황에서, 물론 이제 성적인 트라우마 관련된 상황에서 모든 트라우마가 그렇듯이 내가 판단하거나 몸이 움직여지거나 그러지가 않고 얼음처럼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제 벗어나기 힘들고 그런 게 있지만, 그 전부터도 관계에서 좀 위축되거나 그런 사람 앞에서 낮아지는 느낌을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됐었을 때 또 그런 일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쁜 사람들은 그런 분위기를 굉장히 잘 느껴요. 내가 좀 내 맘대로 해도 될 것 같다라는 그 느낌. 그래서 또 그런 식으로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자세하게 얘기는 안 하셔도 좋지만 본인이 예전부터 경험했던 공포심, 선생님한테 맞은 거, 그때부터 이미 내 감정은 공포와 또 위축됨, 긴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내 표현을 못하고 말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이 나아가지 못하게 된, 멈춰있게 된 그 계기가 되는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인지기능이라는 거에 많이 꽂혀 있다라고 본인도 표현하셨는데, 내 감정이 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 감정을 가리기 위해서 멈춰지는 거거든요. 멍해지는 거. 그러면 그 감정이 무엇이냐? 단순히 20대 때 중반의 트라우마, 학창시절의 관계에서 어려움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른으로부터 경험한 지지받지 않는 경험,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지지해주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고 내 탓하고 하는 거로 인해서 일어난 감정, 항상 긴장해야 되고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너무 무섭고 관계에서 나를 비난할 것 같고 배제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면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 복잡하잖아요. 지금 나는 인지기능 떨어지는 거, 트라우마의 증상으로 인지기능 떨어지는 것만 해결하면 쭉쭉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훨씬 더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친해지고 내가 내 편이 되고, 근데 내가 내 편이 되는 거는 본인 경험상 쉽지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내 편을 안 해줬으니까. 근데 그거는 과거예요. 과거에 그랬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는 거를 제대로 알고 행동하려면은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대면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괴로워요. 하지만 괴로워도 그때 기억하고 그 감정을 돌이키고 토닥여주고 스스로 과거의 나를, 그때 진짜 힘들었겠다, 그냥 나는 내 성격대로 한 건데 실수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호되게 혼나고 이후로는 반대로 내가 조용하게 지낼 정도로 엄청난 타격을 받은 거죠. 이런 식으로 정말 내가 의지할 곳 없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제대로 그때 나의 감정을 마주하고 위로하는 것이 오히려 과거와 연결되지 않고 그때와는 다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많이들 반대로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은 지금이니까 과거 생각 안 할래.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딱 집중을 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면은 악순환이 돼요. 달빛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과거의 저에게 문을 두들기며 잔뜩 위로해 주겠습니다. 분명히 나아지실 수 있어요. 회복될 수 있는 충분한 아이고, 그거 하면서 동시에 공부하시면 변화되는 거 느끼실 겁니다. 과거 연결되는 거 차단하지 마세요. 무섭고 힘들고 해서 차단하면 오히려 그 힘이 계속 가고요. 자연스럽게 냅두고 과거와 소통하면 오히려 그 힘을 잃고 지금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회복되면 인지기능 돌아옵니다. 저는 그런 경험 너무 많이 했어요. 감정이 회복되면 트라우마가 해결되고 그러면 인지기능이 돌아옵니다. 절대로 본인을 이것 때문에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채팅해주신 멤버십 회원분들 감사드리고, 또 시청해주신 다른 구독자분들, 지나가다 보신 분들도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